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표는 항상 금메달이었다의 발표를 시작하게 된 당산팀의 최영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발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네. 제가 택을 혹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다른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캐글 코리아를 통해서 팀을 모집한 후에 대회가 끝나면 대회 후기를 캐글 코리아에 남기곤 했었습니다. 2달 전에 저희가 참가했던 대회에서 후기를 남겼을 때 업스테이지의 김상훈 님께서 발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기회를 주신 업스테이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업세이톡을 살펴보면 1등 솔루션 아니면 금메달 수상 후기 그런 내용의 주제로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희 팀의 경우는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개발자, 그리고 평범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모여서 어떻게 팀을 이루었고 그리고 어떻게 팀으로서 캐그를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 캐그를 접하시거나 아니면 캐그를 팀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 저희 당산팀에 대한 소개와 제가 왜 팀을 만들어서 캐그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이야기할 테고 저희 팀이 참여했던 몇 가지 대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대회에 참여했던 방법 그리고 노하우 마지막으로 대회를 통해서 배운 점을 끝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당산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 2년간 캐글 대회를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이라면 리더보드상에 KAKR 당산으로 시작하는 팀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듯 저희는 이제 KIKR 당산을 시작으로 해서 대회마다 거기에 맞는 이름으로 대회명을 지은 뒤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오위즈 AI 리서치 엔지니어이라고 계시는 박진영님, 우아한 형제들 CEO 스텝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봉원님, 비트엔에서 데이터 컨설턴트로 일하는 이태현님,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계시는 임원선님, 그리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서포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직장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저희가 캐그를 통해서 다양한 도메인의 문제를 딥러닝으로 공부하고자 캐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팀 이름은 당산팀일까요? 궁금하신 분도 있고 안 궁금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추측한 그대로 저희는 2호선 당산역에 있는 당산을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작년에 팀원을 모집할 당시에 저는 선유도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모일 수 있고 제가 주도적으로 잘 참여하고 싶어서 당산이란 곳을 이제 모임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팀원을 모집하다 보니 주변에 계신 분들이 지원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뭔가 팀원을 모집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게 팀 운영에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전 8년간은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어는 파이썬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술을 다른 사람과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콘 한국이라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지난 4, 5년간 파이콘 한국을 참여하다 보면 딥러닝이 최대의 화두였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보통 발표 주제들이 뭐 텐서플로우 아니면 케라스, 뭐 그 위에 파이토치 이런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소개와 그에 대한 뭐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케라스 코리아라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케라스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여러분들이 캐글이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할 때 좀 유명한 문제인 하우스 프라이스 프리딕션이라는 그 인클래스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 계기를 통해서 캐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캐글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바라봤을 때 뭐 저거 별거 있을까? 사실 뭐 데이터 잘 주어지고 전처리 잘하고 뭐 아웃라이어 제거하고 그다음 뭐 인코딩 잘한 다음에 뭐 주어진 그 라이브러리에서 라이브러리 잘 활용한 다음에 모델링 한 다음 뭐 파라미터 최적화하면 짠 하고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캐글 대회를 살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너무 다양했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것도 처음에 막막했고요. 캐글에서 공유하는 다양한 코너들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저런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모델링을 끝나더라도 이게 되게 컴퓨팅 파워를 많이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모델을 학습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리더보드에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 앙상블에서 자기들의 이제 코드를 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살펴본 뒤에 저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웠는데요. 이왕 캐글을 시작한 거 캐글 마스터가 되어보자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현실적으로 보통의 뭐 직장인들이 그렇겠지만 퇴근하고 제가 온전히 뭐 캐글이라든지 아니면 딥러닝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두 번 대회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대회를 참여해보고 여기서 실력을 쌓은 뒤에 언젠가는 캐글 마스터가 되어보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리더보드를 보면 좀 재밌었던 게 개인으로 참가하는 것도 많았지만 팀으로 참가하는 거를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혼자가 아닌 팀으로 캐글을 시작해보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의 뭐 학생분들도 계실 테고 뭐 직장인분도 계시겠지만 팀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항상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잖아요. 누군가 이제 팀에 무임승차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누군가 이렇게 너무 고생한다던가 뭐 그런 기억도 있으실 거고 1+1이 2나 3이 되는 게 아니고 뭐 0.5나 아니면 0이 되는 것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팀으로 하면 더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란 좀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데에는 저만의 좀 약간 경험이 있었는데요. 뭐 지금은 제가 이제 남들 앞에서 취미가 뭐냐고 하면 네, 저는 캐글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저는 이제 뭐 철인 3종 경기, 흔히 뭐 말하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런 걸 합하는 이제 뭐 대회를 참여했었습니다. 마라톤과 같이 철인 3종 경기도 뭐 올림픽 코스, 하프, 풀 코스 이렇게 나눠지게 있는데요. 제가 2014년 7월 처음으로 그 철인 3종 경기에 올림픽 코스에 도전하였습니다. 사실 이때는 그 3시간 30분이라는 제한 시간에 걸려 컷오프를 당하고 겨우 완주를 했지만 코로나 시대 전인 2019년 대회는 그 철인 3종 경기 하프 8시간이 제한인 철인 3종 경기 하프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제가 한 거에는 뭐 개인적인 노력도 있었겠지만 저는 팀으로 활동하는 게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뭐 약간 홍보를 들어가자면 그 전국 최대 철인 3종 동호회인 도사를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이 도사 활동을 통해서 뭐 개인 훈련보다는 팀 훈련으로 저의 기량을 많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뭔가
포기하게 되고 끝까지 할 수 없지만 팀으로 하게 되면 책임감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요. 특히 저희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모여서 남산에서 달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강에서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등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 실력도 키울 수 있었고 그 선배들로부터 많은 노하우 같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몸으로 배웠던 노하우를 바로 케글 대회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케글을 시작할 당시에는 한국의 딥러닝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김성훈 교수님의 모두를 위한 딥러닝 그리고 다양한 딥러닝 책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통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방송통신대학교에서 통계를 따로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이제 그런 과정들보다는 제가 케글 코리아를 통해서 팀을 만든 뒤 팀 스터디를 했던 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이 들어 저희 팀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모여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 주간 배웠던 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나누고 딥러닝 새로운 도메인이 나오면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뒤에는 좋은 솔루션에 대해서는 필사도 진행해 가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은 계속 쭉 진행해 가면서 할 계획이고요. 서로 다른 캐글이나 철인 3종 대회지만 이 두 개를 하다 보니 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두 대회가 고급 스포츠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철인 3종격 운동하다 보면 되게 고가의 자전거, 고가의 웨스트들이 약간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짧게나마 한 7, 8년 정도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딥러닝만큼 좀 돈이 많이 드는 학문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이런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회가 케글 대회가 끝나고 나면 자신의 솔루션을 이제 올렸을 때 어떤 분들은 케글에서 제공해주는 노트북만으로도 상위권에 오르는 것을 보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게 저희들은 배울 수 있었고요. 근데 이러려면 결국 꾸준하게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회를 살펴보면 항상 상위권에 얼굴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서브미션도 조금 하지만 되게 높은 곳에 위치한 걸 보며 저런 노련미를 좀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두 대회를 하면서 제일 공감 가는 거는 모두가 함께 메달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상금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지만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참 재미있는 포인트였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흔히 뒤에서 컷오프 당하지 않기 위해 그들만의 경쟁이 치열한데 케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베이스라인 코드를 가져오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메달을 받게 되고 누구는 이제 메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어떤 생각으로 팀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팀으로 활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참여했던 대회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처음에 팀을 만든 뒤 첫 번째 대회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두 번째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은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다 보니 저희들이 좀 케글 만만하구나, 좀 해볼만 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 1년 동안은 저희에겐 약간 암흑기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되게 열심히도 참여했지만 메달은 얻지 못하고 뭔가 성과는 나오지 않아서 이제 그만하고 접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2달 전에 운 좋게도 동메달을 따게 되었고 저희 팀 내부에서는 약간의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저희는 그동안 총 8개의 대회에 참여했었고요. 2개의 대회에서는
은메달, 동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대회를 몇 가지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처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메달을 땄던 두 대회입니다. 첫 번째 대회는 유니버시티 오브 리버풀 대회에서 아이온 스위칭한 대회에서 아이온 스위칭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신호에 따른 그 이온 채널 수를 파악하는 대회였는데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싱글 피처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팀원들이 상당히 많은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대회는 커먼 리더빌리티 프라이즈라고 하여 텍스트를 분석한 뒤 난이도를 분류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요즘 흔히 많이 사용되는 버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사실 솔루션은 다 비슷비슷했지만 저희가 쓸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좀 제한되어서 돌리고 싶었던 모델을 못 돌려본 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글로벌 휠 디텍션이라고 해서 이미지에서 미래 머릿수를 세는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도 되게 좀 저희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처음으로 이미지 대회를 참석했던 거고 이미지 관련 대회를 참석했던 거고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RCNN이나 욜로 같은 알고리즘을 칠판에 막 필기도 해가면서 같이 스터디했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사용했던 라이브러리가 대회 규칙을 위반하여서 실격한 대회인데요. 이 대회 이후로는 저희가 단순히 대회 참가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대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대회 규칙이라던가 아니면 룰 같은 데에서 더 신경 쓰게 된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의 몰레큘러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대회였는데요. 이 대회는 화학식 이미지로부터 이제 화학식을 도출하는 대회였습니다. 사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는 어텐션에 대해서 좀 사실 많이 서로 공부를 했었고요. 이 대회도 이미지 대회다 보니까 좀 많은 컴퓨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시에 5명의 팀원들이 캐글 노트북을 서로 돌려가면서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00시간 정도 이제 학습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 대회도 좀 아쉬웠던 게 참여자 수가 좀 너무 적었고 그리고 저희가 컴퓨팅 파워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좀 대회를 수상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가 끝이고 이 다음으로 이어서 태연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당산팀의 이태연이라고 합니다. 전 B2N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저희 당산팀이 대회를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다른 이미 캐글을 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희 팀이 이제 대회를 참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회 참여하는 사이클은 다른 비슷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약간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먼저 참가할 대회를 고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회를 참가해서 진행하는 순서도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가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 일정 마무리되고 나서 바로 이제 대회를 덮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가할 대회를 고르는 방법, 참가할 대회는 어떻게 고르나요?에 대한 질문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참가할 대회를 여기 일단 익숙하신 창이 있을 건데 여기 크롬 창을 보시게 되면은 캐글에 들어와서 컴페티션이라는 왼쪽 이제 항목을 내비게이션 탭을 클릭했을 때 뜨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회들이 이제 뜨게 되는데 액티브한 컴페티션이라고 하죠. 저희는 이 액티브한 컴페티션 중에서 이 밑에 있는 질문들을 대상으로 참가할 대회를 고릅니다. 왜 액티브한 대회를 고르냐라고 일단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는 제목에도 있지만 항상 금메달을 노리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더 높은 곳을 노려서 상금들을 타기 위해서 이런 액티브한 대회 중에서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액티브한 대회 중에서 이렇게 대회를 고를 거고 또 나머지 고려하는 사항들이 뭐가 있냐면 대회 마감 일정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도 좀 중요하게 봅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 남은 대회를 선택하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다음에 저희가 대회 참가해서 하는 일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초반, 중반, 좀 후반에 나눠서 이제 3단계로 나눠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걸 이제 각각 단계를 한 달씩 정도 잡고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 남은 대회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회 주제가 어떤 분야인지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대회들 보면은 NFL, 그 미국 축구, 미식 축구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메이저한 장르라서 아시는 분들이, 사전 지식이 많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참여한 대회 중에는 이제 화학식이라든지, 저 이제 고등학교 때 문과였기 때문에 그런 화학식 같은 거를 잘 모르는데, 그런 대회를 참가하게 되면 그거 관련된 이제 정보들도 필요하고 그런 관련된 유사한 지식들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제가 적어도 어떤 참고 자료가 많은 분야인지는 알고 가야지, 너무 참고 자료가 없는 분야는 그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인지, 우리가 활약할 여지가 좀 있는 대회인지 이런 것도 참가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데이터를 다루게 될지도 중요한데요. 그 앞서 저희가 좀 짠내나게 진행했던 케글 노트북을 서로 이제 제한 시간 내에 돌아가면서 200시간까지 돌려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한정적인 하드웨어 자원으로도 그 해당 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지 대회 같은 게 요새 많이 케글에 나오고 있는데, 많은 경우 이제 100기가 이제 넘어간 데이터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은 사실상 이제 저희가 이렇게 케글 노트북을 쪼개서 한다 하더라도 참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전 학습을 돌려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네,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참가하기 어렵다 하는 것 좀 걸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데이터를 다루게 될지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참가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참가자 수가 많으면은 그 해당 대회 이제 커뮤니티가 활발해집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막 공유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들을 잘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저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잘 정리된 이제 퍼블릭 코드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거를 배워갈 수도 있는 점들이 있어서 참가자 수가 많은 대회를 고른 편이고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 좀 꿀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참가자 수가 많은 대회에는 참가자 수에 따라서 그 골드 메달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실버 메달이랑 브론즈 메달은 그 퍼센티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문턱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케그를 참여해 보시지 않은 분 중에서 참여해가지고 이런 어떤 실버 메달이나 브론즈 메달에도 한번 따봐야지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가자 수를 보시고 좀 많은 참가자가 참여하고 있는 대회를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팀회의를 거쳐서 대회를 선정하고 있고요. 대회 참가한 뒤에 어떤 활동을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초반에 진행한 일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회 오브젝티브, 그래서 어떤 그 목표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가져온 거는 이미 종료된 대회인데, 저희가 참여했던 그 메커니즘스 오브 액션, 그래서 MOA 예측 대회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의 이제 그 세포들이 어떻게 좀 변화해가나 이런 바이오 관련된 대회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대회 이제 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버뷰라고 이제 처음 이제 탭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디스크립션에서 이 대회에 대한 설명, 그래서 어떤 태스크를 우리가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벌리에이션,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예측하는데 그 예측한 게 우리가 얼마나 잘 맞췄을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 뭐 익숙한 걸로는 F1 스코어, RMSE 막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 MOA 보시다시피 이거 독창적인 스코어를 제시하고 있는, 에벌리에이션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대회들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나중에 이제 학습시킬 때도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꼭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서브미션, 코드 리콰이어먼트라고 여기는 지금 항목이 써 있는데, 서브미션이 이제 코드 제출인지 파일 제출인지도 이제 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파일 제출하는 대회들에 많이 익숙하실 텐데, 그럴 경우는 미리 준비된 그 테스트 셋, 제공된 데이터를 다 라벨링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저희가 제출한 이후에 그 컴퓨팅 자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할 그 여지가 없는데요. 코드 제출하는, 지금 이제 MOA 대회처럼 코드 제출하는 대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출한 코드로 그 미리 제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그 주최 측에서 직접 넣어가지고 점수를 라벨링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제출한 뒤에 그 코드가 이제 호스트의 환경에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이게 에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서브미션 에러가.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좀 고려를 해서 사전에 학습시키고 저희가 이제 제출할 때도 그게 코드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컴피티션에서 데이터 탭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전반적인 데이터 구조를 확인하고, 또 중요한 게 이 대회 개요에서뿐만 아니라 퍼블릭 이제 EDA 코드들도 참여하는 게 좀 저는 이제 크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제 코드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컴피티션 화면에서 그 모스트 보트라고 초반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주로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능력자분들이 계신데, 그런 커널 분들이 준비해 주신 그 EDA 커널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그 내용들을 충분히 감상하시면은 초반에 이거 대회를 따라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대회 관련된 유사한 정보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도메인 지식 조사하는 방법들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aggle 컴페티션 검색 화면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터링이라든지 검색어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필터에서 방금 전에 MOA 대회를 예를 들면은 바이올로지 관련된 그 생물학 관련된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바이올로지랑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하시면은 관련된 대회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로 제가 이제 체크를 해놓은 걸 보면은 뭐 백신 관련된 오픈 백신 코로나19 이런 대회가 있는데 이게 이 MOA 대회랑 좀 유사한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저희 MOA 대회보다 먼저 끝났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상위 입상된 솔루션들을 그 컴피티션 안에 들어가서 그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검색을 하면은 그 이전에 열렸던 이제 대회에서 그 높은 점수를 받았던 솔루션을 그 이제 바로 이제 정보를 한번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걸 가지고 저희 이제 초반부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초반부를 이제 준비하는 단계로 중반부를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회 중반부에 들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Kaggle하면 생각하실 그 모델 설계, 학습, 스코어 비교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될 건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이거 위의 과정을 보면은 뭐 레퍼런스 수집, 데이터 전처리, 모델 설계, 튜닝, 앙상블 뭐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이제 각 인원들이 저희 팀으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그 태스크들을 서로 한 태스크씩 맡아서 그 태스크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진행했던 적이 있고 또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모델링 전체 과정을 각각 개인이 직접 진행해봐서 그것들을 공유하는 대회, 그걸로 이제 대회를 참여하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식을 다 경험해 봤을 때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게 아니 팀원별로 각자 준비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함께 이제 결과를 모으는 쪽이 조금 더 이제 저희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태스크들을 각각 나눠서 진행하게 되면은 같이 이제 협업하는 느낌이 뭐 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진행하는 게 많이 제한이 되는 점이 좀 많이 컸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앞부분에 한 사람이나 이제 뒷부분에 한 사람이 서로 이제 어떤 부분을 진행했는지 공유하는 게 많이 어려웠던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델 하나씩을 서로 이제 다른 모델들을 맡아서 직접 이제 모델링을 다 진행을 하고 더 많이 나아가면은 개인별로 앙상블을 또 해본 다음에 그 결과들을 마지막에 다 모아서 다 같이 앙상블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런 각각 모델들을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그 진행 내용들을 팀 회의하면서 그 매주 이제 공유하는 단계들을 거치면서 계속 이제 대회 중반부는 그렇게 몇 회를 돌려보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 팀원별로 스타일이 좀 나뉘는데요. 그 퍼블릭한 커널들, 그래서 미리 사전 공개된 커널들을 이제 포크나 이제 카피해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리지널 소스를 이제 빌딩 해가지고 직접 이제 스크래치부터 만드시는 분들이 나뉩니다. 저는 이제 전자, 그래서 많이 이제 카피를 해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걸 많이 선호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MOA 대회 사례를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코드를 검색할 때 베스트 스코어라는 이게 항목이 있어요. 그 베스트 스코어를 여기다 검색어를 두시고 검색을 하면은 지금 현재 가장 점수가 퍼블릭 리더보드에서 점수가 높은 커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커널을 베이스라인으로 삼아서 진행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그 이제 트렌드를 좀 따라갈 수 있겠죠. 분석하는 그 트렌드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팀원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오리지널 소트를 가지고 빌딩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마지막 결과를 합쳐서 다양하게 이제 결과셋을 구성해 나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좋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지만 기본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참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시키는 과정들을 그 트레이닝 할 때 이제 밸리데이션 스코어들도 있을 거고 또 트레이닝 후 서브미션을 하면은 퍼블릭 스코어가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 스코어를 기반해서 얼마나 이제 모델들이 개선되고 있고 어떤 점을 바꿨을 때 모델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팀원들끼리 회의 시간에 그 의견을 나눠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대회 중반부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회 중반 이후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이제 어느 정도 모델들도 다 돌려봤고 이제 보통 캑을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앙상블을 엄청나게 합니다. 앙상블이 이제 모델들을 이제 여러 개를 이제 합치는 건데 결과들을 합치는 거라 보면 되는데 여기 이제 제가 가져온 밈은 어떤 외국에서 캑을 하신 분이 가져온 밈인 것 같은데 모델인 앙상블 알고리즘 해가지고 여기 이제
유명한 영화죠. 폭성 탈출에 이제 시저라는 똑똑한 원숭이가 원숭이들을 규합할 때 유인원들은 함께 가야 강해 이런 대사를 하면서 나뭇가지를 꺾어드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흔히 말하면 저희 이제 저 나뭇가지들이 각각의 하나의 싱글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런 모델들이 여러 개 모이면은 강해지기 때문에 저희 앙상블을 해서 그 점수를 많이 끌어올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디스커션을 통해서 공유되는 점수 올리는 비법들도 많이 중간중간 올라오니까요. 계속 디스커션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끌어모아서 최대한 스코어를 올리면 좋은데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밈을 가져왔는데 그 아까 전에 이제 코드 제출하는 그런 대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앙상블을 너무 많이 합치면은 그게 코드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초과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밈을 가져온 걸 왼쪽 위부터 보면은 그 커널 여긴 2시간 제한의 커널이었던 것 같아요. 2시간 제한의 커널이어서 2시간의 제한을 넘겼습니까? 앙상블을 했냐는 뜻이냐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잃었나요? 했더니 모든 걸 잃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3달간 준비한 대회에서 모든 걸 잃지 마시고 그런 주의사항들은 잘 체크하셔서 대회 후반부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무엇을 하나요? 저희도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회를 끝나고 바로 이제 덮는 게 아니라 먼저 이제 상위에 입상하신 1, 2, 3, 4, 5등 이제 화려한 조명이 이제 감싸는 그런 코너들을 이제 보면서 금메달 대회 이런 금메달 성적한 그런 대회 상위 참여자들의 솔루션을 한번 리뷰합니다. 우리가 이 대회를 참여했었기 때문에 놓친 것들이 뭐가 있었고 또 어떤 비밀스러운 점들이 또 추가로 숨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커널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각자 느낀 소감과 이제 배운 점들을 이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럼 회의를 하는데 회의라고 쓰고 저희는 이제 반성회라고 읽습니다. 그 모델도 그때 돌려볼 걸, 진작에 그 방법 써볼 걸, 왜 그때 안 했지? 약간 이런 것들을 하고 서로 이제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잘 끝났습니다 하고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대회를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앞에 보셨던 대로 다시 이제 액티브한 대회들 중에서 상금을 노리고 저희는 다시 이제 대회를 오르는 방향으로 캐글 일정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산팀이 참여하는 방식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당산팀의 노하우에 대해서 진영님이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이즈에서 일하고 있는 당산팀 박진형입니다. 네, 저희가 진짜 짧지 않은 시간 캡을 꾸준히 참여하면서 되게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몇 가지 집어서 저희의 이제 소소하지만 소중했던 경험을 공유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유될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모임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와 또 대회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었는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임 진행 부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오프라인 모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코로나를 정면으로 맞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어서 온라인 모임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부작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비대면 모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집중력을 유지하거나 이제 회의 진행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온라인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면 얼굴을 마주 보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뭘 집중하고 있는지 뭘 얘기하는지 볼 수 있는 데다가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된다 하더라도 화이트보드나 코드나 바로바로 공유를 하여 가지고 서로의 이해력을 올릴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처음에 저희가 온라인 모임으로 변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가장 익숙한 포맷이죠. 이제 깃허브에서 이제 그 회의록이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회의 시간에 나눠서 얘기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깃허브는 이제 공동 작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수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다른 사람이 수정하게 되면 앞에 내용이 누락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은데다가 또 이제 사실 그 많은 내용들을 공유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정확히 전달이 안 되게 되면 회의의 집중력이 막 저하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부분이 이제 노션이라는 이 메모 앱이고요. 이게 이제 깃과 비교해서 아주 좋았던 점이 뭐냐면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수정 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데다가 그 사람이 어디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도 바로 보여요. 그래서 뭔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원활한 진행에 되게 도움 많이 됐고요. 또 게다가 이제 PC 모바일 이제 크로스 플랫폼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밖에서 모바일로 보던 간에 PC로 보던 간에 모든 상황에서 이제 UI가 잘 구성돼 있어서 작업하기도 좋고 또 읽기도 되게 좋은
그런 환경이었어서 이제 시간을 또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뭐 케글에서 그 저희가 노트북을 쓰면서 많이 사용하게 될 마크다운을 여전히 이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편했고요.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코드 블록이나 뭐 수식들 되게 이쁘게 지원이 돼요. 그래서 코드의 하이라이트도 잘 되고 그래서 작업하는데 되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그 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노션이 이제 소통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면 이제 공동 작업 환경은 또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먼저 요약하자면 진짜 간단한 것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깃에서 뭐 개인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도커로 작업 공간을 나눠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랬던 이유가 사실 케글에서 이제 GPU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서버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학습시킬 수 있고 게다가 뭐 도커를 해서 연동을 하게 되면 학습이 끝날 때 슬랙으로 바로 알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환경을 세팅했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복잡한 환경들이 진입장벽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세팅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대회에 집중하게 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또 개인 서버가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케글 노트 그 서버보다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4명, 5명 나눠서 쓰게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이제 컴퓨팅 파워적으로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은 부분인데 대회 공유 커널을 이제 가져와서 사용해보고 싶더라도 이제 버전이 이제 안 맞게 될 경우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이제 케글과 폴앱 가장 바닐라죠. 그 가장 간단한 이것들로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커널도 사용해도 훨씬 용이하고요. 무료임에도 웬만한 개인 서버보다 훨씬 좋은 컴퓨팅 환경에 네. 또 폴앱 같은 경우 한 10,000원 정도만 내면 메모리도 2배에다가 뭐 또 그 작업 시간도 2배로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기본적인 게 좋다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케글이 대회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프로 캐글러가 아닌 이상 일하기 뭐 박사 과정인 분도 있고 뭐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외적으로 엔지니어링 부분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케글에 모든 시간을 가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제 한 주에 케글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선정하거나 아니면 뭐 집중해서 작성해야 될 커널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몰아서 하건가 아니면 뭐 이제 좀 여유 있는 평일에는 이제 뭐 학습만 시키면서 이제 러닝 파라미터를 조정해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분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부담이 되거나 이제 뭐 좀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면 저는 뭐 간단히 대회 디스커션만이라도 많이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케글만큼 이제 뭐 대회 문제를 정의가 잘 돼 있다던가 데이터도 준비해주고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ML의 플레이 그라운드 같은 그런 공간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되도록이면 가늘고 길게 가면서 많은 걸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의외로 앙상블 같은 부분에서 걸릴 때가 많거든요. 메달도 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에서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제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 부분, 그리고 모델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출 부분 이렇게 한 꼭지씩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처음 케글에서 대회 참여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보통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뭐 대회에 이제 문제는 정의돼 있겠다, 데이터도 있겠다. 이제 그러면 뭐 그 분야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모델 하나 가져와가지고 가장 잘 나가는 모델 하나 가져와서 넣으면 우승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 많이 저도 가졌었고요. 근데 막상 해보면 의외로 모델보다는 이제 데이터가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로 이제 제가 한 2가지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리스톨 대회였는데요. 이 대회는 앞에서 약간 설명했다시피 화학 분자식 구조의 이미지를 이제 화학 분자식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장, 그러니까 이미지를 문장으로 만드는 캡셔닝 대회였고요. 그래서 이 대회에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가 CV와 LV 값이 되게 점수가 차이가 컸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인 평가도 불가능하고 사람들이 많이 갈피를 잊게 됐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대회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극복하게 되었냐면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그 레이블링된 이 인치라는 이 분자 구조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 문장이 사실 이미지와 분자 구조식 하나와 1:1 대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인치에 해당할 수 있는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는 데이터를 이제 학습 데이터셋에서 하나씩만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학습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의 분포가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치만을 가지고 다른 모양의 분자 구조식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많은 개선을 이뤘거든요.
또 이런 부분도 하나 있었고,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자면 또 학습 데이터셋이 이제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테스트 데이터셋과 보면 약간 이제 화질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좀 이제 깔끔함이 달라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셋이 노이즈가 되게 많이 섞였던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에다가 일부러 이제 이름 소금과 후추 같은 이름을 이렇게 거기서 대회에서 불렀거든요. 솔트, 페퍼, 노이즈 이런 걸 섞어가지고 테스트와 같이 이제 노이즈를 되게 안 좋은 화질의 이미지로 바꿔서 학습을 시켰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이제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 두 가지 이 방식이 이제 케겔 노트북에서 이제 금메달도 받고 나중에 이제 상위권 커널에서는 거의 다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 대회 하나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 대회 같은 경우 이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밀 머리를 이제 디텍션한 오브젝트 디텍션 대회였고요. 이 대회는 이제 그 모델 상위권 모델 간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크게 안 났어요. 그래서 상위권에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델도 진짜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게 중간에 몇 가지 모델들이 이제 뭐 대회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마지막에 우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모델은 되게 평범했어요, 의외로. 그래서 많이 사용되었었던 이피션트 대시나 아니면 패스트 RCN의 FPN 같은 모델을 사용했고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요약을 하면서 언급했던 우리는 진짜 헤비하게 아규멘테이션을 진행했다. 그래서 전처리 과정에서 뭐 모자이크나 믹스업이나 노이즈를 썼거나 뭐 RGB 값을 변경시키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아규멘테이션을 14개나 진행을 했고 또 후처리에서 또 뭐 슈도 레이블링처럼 이제 뭐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제 학습 데이터셋으로 활용해가지고 더 데이터를 늘린다던가 아니면 뭐 TTA 같이 이제 뭐 그 테스트 데이터셋에 이제 좀 더 이제 각각의 테스트 데이터셋의 특징이 잡혀가지고 모델이 착각하지 않도록 다양하게 테스트 데이터셋을 테스트하게 해가지고 좀 더 성능을 이제 제너럴라이즈하게 나오게 한다던가 이런 점을 해가지고 우리는 헤비한 아규멘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올렸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이제 모델을 준비하는 것보다 어쩌면 데이터를 이제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2가지 예시를 가져왔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모델링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앙상블을 해서 손해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지난 대회들을 회고하면서 이제 느끼게 된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해왔던 대회 7개들 중에서 이제 상위 1등 공개 솔루션이 5개에 대해서나 무려 앙상블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대회이었던 메커니즘 오브 액션, 그러니까 의학 약품, 이게 타블로 데이터셋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대회였는데, 그래서 이 1등 솔루션에서 그 팀 저자가 얘기했던 말을 이제 잠깐 보여주자면 요약을 굉장히 이제 과감하게 앙상블 테이블 3개로 요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바가 마지막에 진행했었던 우리 마지막 모델이었던 이제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의 모델 하나와 이제 타브넷 모델을 앙상블한 것보다 거기서 CNN을 하나 더 추가했었던 것이 그게 우리가 1등할 수 있었던 포인트였다. 여기서 점수가 많이 올랐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사실 앙상블이라는 게 생각보다 큰 품을 들이지 않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서브 미션만 모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많은 커널들이 공유돼 있으니까 블렌딩, 스태킹 등 많이 소스 코드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는 이제 캑에 참여한다면 이제 익혔으면 하는 기법이라 가지고 공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서브미션 한 단계에서 생기는 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캐글에 들어오면서 이제 겪게 될 일들인데, 먼저 이제 대회 끝나고 이제 서브미션 내 모델을 제출해야 될 단계에서 이제 CV 스코어와 퍼블릭 스코어가 항상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CV 스코어가 퍼블릭 스코어보다 높은 모델이 있고 퍼블릭 스코어가 CV 스코어보다 높은 모델이 있는데 둘 중에 뭘 제출해야 될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다가 또 디스커션을 보면 항상 이런 게 꼭 몇 명씩 있어요. 그래서 뭐 랜덤 시드 튜닝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셋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습시켰더니 내 점수가 막 진짜 리더보드 점수가 엄청 많이 올랐다. 진짜 이렇게 해서 리더보드 상위권에 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정확하게 자기가 CV를 어떤 방식으로 CV를 했는지 얘기 안 한 상태에서 서로 CV 점수를 막 비교해서 평가하는 그런 상황의 디스커션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가 제일 좋아야 될 점수는 프라이빗 테스트 셋에서 이제 점수가 가장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 대회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CB 스코어와 퍼블릭 스코어가 항상 비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밸리데이션 셋이나 퍼블릭 테스트 셋이 이제 서로가 잘 대변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퍼블릭 테스트 셋이 프라이빗 테스트 셋을 잘 대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CV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에 대해서 처음에 전략을 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가지고 CV 점수를 냈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리더보드, 퍼블릭 리더보드에서 점수가 낮더라도 CV 점수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온 스위칭 대회에서 이게 뭐 시그널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 클래시피케이션 대회였는데 제가 퍼블릭 리더보드에서 저희 점수가 186등이었는데 프라이빗으로 넘어갔을 때 위에 90명이나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다가 또 최근에 있었던 이제 제인 스트리트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그 제출 후에 3달 동안 이제 리얼타임으로 올라오는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주식 데이터가 워낙 논 스테이셔너리한 데이터다 보니까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 그 참여하신 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프라이빗 리더보드에서 이 순위 증가 표시가 3자리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1등에 위로 3만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등수가 3,000등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부터 8등까지 전부 다 1000단위로 점수가 막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퍼블릭 스코어가 반드시 높은 프라이빗 스코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CV를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전략을 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얻은 CV 스코어라면 이제 리더보드 점수보다 낮더라도 그걸 그러니까 믿고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산팀의 이봉호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저희가 배운 것들 그리고 활동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흐르다 보니까 뭘 배웠지를 한번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한번 돌려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이제 3가지 꼭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미팅 앤 티밍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3 꼭지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배운 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이 3개 답하기에 앞서서 사실 저희도 처음에 캐그를 할 때 되게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막 딥러닝도 알고 머신러닝도 알고 되게 다양한 테크닉도 알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었는데 한 2번째 대회 할 때까지는 되게 실망밖에 없었어요. 그냥 되게 똑같은 코드밖에 없고 뭔가 설명이 배제되어 있고 뭐 어쩌라는 거지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간을 좀 견디고 지나가니까 배우는 게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되게 단순하게는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도메인이 확장되는 경험을 갖게 되었어요. 기존의 실무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이 타빌로 데이터였었거든요. 그런데 뭐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뭐 아이온 스위칭이나 그 외에 뭐 글로벌 디텍션 이런 것들 좀 하면서 이미지나 타임 시리즈 등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 우리 눈으로 볼 때 좀 다를 뿐 컴퓨터의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게 다른 관점이 아니구나. 다른 관점이 아닌 좀 디멘션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걸 좀 알게 됨에 따라서 이전 대비 그 데이터를 보는 폭도 넓어지게 되고 컴피티션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넓다라는 거를 이번 그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전에 저희가 데이터를 바라볼 때 예전에 뭐 타빌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타빌로 데이터가 타빌로지 뭐 로우가 있고 그 컬럼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뭐 다른 거지라고 좀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타빌로 데이터 안에는 컨티뉴어스나 디스크리트 데이터가 서로 다른 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빌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데이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배울 수 있었고 이렇게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깊어지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컴퓨터에게 되게 많은 힌트를 줄 수 있다. 그게 단순하게 평균일 때도 있고 단순하게 오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캐그를 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를 접하게 되면서 이해를 하게 좀 시작하였고 자연스럽게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되게 괴상하게 나타난 아이가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에서 뽑아낼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였구나라는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면서 저만 해도 실무에서 이제 바라본 입장에서 딥러닝을 왜 써야 돼 사업에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다른 기술이 아니라 이렇게 바라볼 때 뭐 조금만 관점을 틀어보면은 쓸 수도 있겠구나 좀 생각이 들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차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나 이런 걸 본다고 했을 때 저희는 기존에는 모델링만 생각했었는데 태그를 하게 되면서 이게 각 단계, 뭐 프리 프로세싱에서 모델링, 그 포스트 프로세싱 이밸리에이션까지 이 단계별로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전에는 우리가 노트북을 보고 여러 코드를 갖고 와서 빨리 복부터 해야지, 복사에 붙여넣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생각 대신에 이 단계에서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델링에서 무슨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더 생각이 되게 덴시티가 높아지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코드를 봤을 때 처음에 단순하게 모베오지라고 했었던 생각이 되게 틀렸구나. 다른 게 아니라 틀렸구나.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구나라는 거를 태그를 통해서 하나의 헬리콥터 뷰라고 하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를 갖게 되면서 많은 우리가 정말 모르는 거나를 기술적으로도 많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아가서 기술을 바라볼 때 딥러닝도 그렇고 어렵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런 기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리를 오롯이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나아가서 학교 때 이런 거 왜 배웠는지에서 이게 이래서 배웠구나라는 거를 저희끼리 토론하면서 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우측에 보시는 거는 아마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칼만 필터이거든요. 칼만 필터 같이 이제 프리 프로세싱 할 때 쓰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도 사실 학교 때 놓고 뭐 어쩌라고 시험 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폭으로 진짜 천재는 맞는데 이럴 때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천재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웠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평을 넓힌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배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하면은 혼자 해도 배울 수 있어요. 혼자 해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배웠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미팅 앤 티밍이었습니다. 미팅은 만나는 거라면 팀밍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 목표는 무조건 높게 잡아야 한다는 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무조건 금메달을 따야 한다고 했었을 때 되게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목표를 높게 잡아야지 사람이 절반이라도 가더라고요. 그게 정말 사람의 심리라는 걸 알게 되었고 목표를 항상 높게 잡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미팅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무조건 참석을 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직장인이 되어서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꼈던 포인트 중 하나가 정말 시간 관리가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하냐 하냐를 떠나서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그때 저희가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없거나 또는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희는 미팅에 무조건 참석을 하는 걸 목표로 했어요. 이게 미팅이라는 파운데이션이 지속이 될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또 책임감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팅에서 각자의 역할을 조금 더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질문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만 하다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일정을 조절하면서 이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진도를 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디스커션을 보든 아니면 코드를 보든 간에 아이디어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그 시점에 조금이라도 그 중에 멤버 중 한 명이라도 시간이 좀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이렇게 내 타입의 사람이 모일 때 오롯이 이 단기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를 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이 되게 낯설어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저희 중에서는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지만은 저와 영선이처럼 학교를 좀 어느 졸업한 지 시간이 흐름이 되었을 때 배우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배웠던 것 같은데 저거 아는데 설명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해결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에게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을 때 그런 장벽을 깨고 배우는 게 조금 이제 시도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은 사실 배움 자체에 되게 낯설어하지 않고 그냥 이거 모르네? 이거 뭐지 궁금하다. 그럼 한번 알아보자가 팀 내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부에서 컬처가 됨에 따라서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 이제 거의 2년이 되는 시간 안에서도 저희들을 계속 끌고 당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여기까지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팀 당산팀 팀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8시 가까이 됐는데 한 10분 정도만 Q&A 시간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요. 한 10분 정도만 질의응답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그 채팅창 훑어보시고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지난 질문 중에 제가 상훈님께서 그 캐글은 유로로 사용하신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글 콜앱 프로도 혹시 사용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콜앱 프로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 근데 프로를 계속 내기에는 부담이 좀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저나 영선님이 개인 계정 외에 학교 계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 계정 개수대로 다 콜앱을 만든 다음에 와, 각각을 다 돌려서 마지막에 다운로드 받아서 앙상블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되게 하려고 또 노력했던 적도 있고요. 다만 종종 이런 가난함에 서러워서 콜앱 프로를 쓴 적은 있었습니다. 뭔가 저도 옛날에 콜앱도 돌려놓고 로컬 환경에서도 돌려놓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으러 갔다 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네. 네, 혹시 다른 질문들도 혹시 답변해 주시면 김찬란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대회가 좀 다양하지만 시기에 따라서 관심이 적은 분야가 다른 대회들도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팀원 5분께서 참여할 때 하나의 대회를 고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이유로 결정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제가 준비했던 저희가 이때 당산 팀이 캐글을 참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점들을 저희가 고려하긴 하는데 일단 액티브한 대회를 아무래도 이제 참가를 하는 편이고 액티브한 대회 중에서도 좀 익숙한 분야든 아니면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야든 저희는 이제 레퍼런스가 좀 많은 많은 대회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가 모르는 분야면 이제 새로 배워서라도 이제 따라갈 수가 있고 아는 내용일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따라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5명이서 그런 정하는 것도 처음에 쉽지는 않은데 뭐 고려할 것들이 저희가 또 이제 보는 게 아까 말했던 콜앱 쓰는 것도 그렇지만 하드웨어 자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이건 데이터 용량이 많아서 좀 돌리기가 힘드네요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꼭 권장드리고 싶은 건 참가자 수가 많은 대회를 참가하는 게 웬만하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달 따는 데도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그 팀원들이 좀 한 방향으로 이제 모이게 그 정도 필터를 거치면 보통 이제 한두 대회로 이제 뭉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2개 중에는 선호도 투표를 해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질문인데 상금의 액수도 혹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셨는지. 당연히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실버 메달이랑 네, 브론즈 목표가 메달 네, 그렇습니다. 상금 어떻게 나누시냐고 또 혜리님께서 뭐 받아봤어야 알 것 같은데. 5등분을 할 거고요. 받게 그래서 되시면 그런 걸 고려하고 근데 있습니다. 아마 상금 받으면 저희는 컴퓨터를 살 것 같습니다. 상금을 네. 풀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그 창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컴퓨팅 파워가 중요한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빅브라더스들과 어떻게 경쟁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었거든요. 또 밑에 그 상우님이 바로 이제 네네. 답변을 잘 달아주신 것 같아서 네. 네, 저희도 이제 컴퓨팅 파워가 좀 덜 중요한 대회를 참가한다고 아까 대회 고를 때도 이제 사실 데이터를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 상대 자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상대할 수 없으면 피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금을 사냥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미지 있습니다. 대회는 좀 피해 가시는 방향으로 네, 대회를 하면 그런 될 것도 것 좀 같아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나왔던 질문 중에 좀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문과생이셨는데 어떻게 데이터 컨설팅 일을 하게 되셨는지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 컨설팅을 본업으로 갖고 계신 분께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심히 봐주셨네요. 그죠? 문과 출신이긴 한데 저도 이제 그 학부생 시절부터 좀 약간 이과 쪽에 도 관심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컴퓨터 쪽으로 관련된 일을 많이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 제가 이제 복수 전공까지는 아니고 부전공으로나마 좀 컴퓨터 공학을 같이 공부한 것도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직접 다 공부를 또 찾아서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볼 때 미적분도 안 보는 그런 문과였거든요. 그런데 미적분이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대학교 때 따로 수업들 들은 것도 아니고 혼자 찾아서 교과서 보면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직접 공부하는 식으로 메꿔가는 걸 그러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럼 아까 통계학 공부하실 때 방통대 강의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수학 쪽도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사이트나 강의 같은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그건 그 영선님 화면으로 나와요.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방통대 수업을 통계를 들었고요. 사실 근데 또 이게 재밌었던 게 팀원을 모집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여기 같이 오늘 발표를 하신 공원님도 제가 팀을 모집한 다음에 저하고 편입 동기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좀 사실 이게 좀 재밌는 사건이었는데요. 뭔가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끼리 약간 모이는 약간 긍정적인 에너지도 느낄 수 있었고, 네,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질문으로 돌아가서 참고할 만한 것들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방통대 수업은 저에겐 약간 통계가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다닐 때처럼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공부할 수는 없지만 통계에 이런 용어들이 있고 이런 용어가 있다면 이제 다음에 제가 이런 걸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들 수 있었고 좀 그 통계를 공부하면서 좀 재밌었던 게 결국에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다 이제 딥러닝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약간 컴퓨터 사이언스가 전공이고 이쪽에서 좀 접근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통계에서 바라보는 그런 딥러닝 이런 그런 관점의 차이를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추천할 만한 강의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히 저는 있지는 않고요. 네. 그냥 근데 통계를 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님 더 해주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네. 아이작님이 회의록이 너무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각자 바빠서 공부한 내용이 없을 때요라고 하셨고요. 또 밑에 성현님이 도메인 지식을 정해진 시간에 빠르게 익히는 스킬이 있으신가요?라고 하셨는데요. 둘이 묶어서 얘기하자면 사실 저희는 디스커션이나 EDA에서도 되게 얻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저희는 이제 순번을 정해서 한 주씩 돌아가면서 그 주에 이제 핫했던 디스커션이나 아니면 되게 인기 많은 EDA들 요약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전달해주고 그런 식으로도 진행을 합니다. 그것도 많이 도움됐던 것 같네요. 네, 뭐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쪽에 가다 보니까 헨리님이 워라켈 밸런스로 모두 어떻게 유지하시나요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아마 여기서 제가 제일 워스트 케이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까지 했고 이제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선은 전 자녀 시간을 좀 계산해 보니까 일을 하는 시간에 이제 조금 일하는 시간 외에 시간을 카운팅해 보니까 약 35시간이 주중에 유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35시간 내에서 우선순위를 좀 잡았을 때 쾌거에게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좀 계산해 보니까 일평균으로 좀 어렵고 주평균으로 약 3시간 반 정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식 근로자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주로 저는 주말 아침에 좀 시간을 투자했고요. 그 전까지는 쾌그를 직접 돌리는 것 대신에 필기로 되게 아이디어를 우선 되게 많이 스케치하거나 브레인스토밍하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의도적으로 조금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밸런스를 지키는 게 상당히 가혹하게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약간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시간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디어는 개개인에게 그 하나의 취향이 있겠지만은 저는 명상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 되게 많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항상 그 아이디어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활동을 꼭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정말 지켜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추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오늘 업스테이지 토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너무 발표해주신 당산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아무래도 좀 특히 유익한 내용이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보니까 오늘 엄청 그 다이렉트 메시지로 유튜브에 녹화 영상 오는지 여부를 좀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또 불타는 목요일에 힘든 퇴근 시간과 저녁 식사 시간을 뚫고 참가해 주신 참가자분들께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녹화 영상은 업스테이지 유튜브 채널에 또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놓치신 부분 있으면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업스테이지는 이렇게 AI 업계의 생태계를 넓히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AI 개발자 그리고 연구자분들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AI 기술을 통해서 세상이 또 이롭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 준비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듯이 업스테이지 인재 영입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이는데 career.upstage.ai에서 지원 가능하니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연사님들께 팀 당산분들께 감사 인사 박수 갈채 보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